자, 화면 공유 됐나요? 제가 너무 또 중요한 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강의를 맡게 된 것 같아서 일단은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하지만 또 그래도 기회를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는 기억은 감정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 집에 같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엄청 슬프고 눈물이 나죠. 그거는 그 강아지와 저와 함께 공유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어느 정도 가까운 가족, 예를 들어 삼촌이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운명하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분과 공유된 그런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감정이 그렇게 생기지 않는 거죠. 기억은 우리가 스토리로 해줄 수 있는 것도 다 기억 때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억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참 기억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기억, 우리 잘 기억 안 하고 살거든요. 그냥 메모해 놓고 살고 아니면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근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역시도 습관이구나. 그래서 나의 기억으로 우리 미팅에서 들었던 이런 기억들을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연결을 하면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 그래서 기억 자체가 정말 스펙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은 파트 1에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제 굉장히 터닝 포인트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이 키워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컨설턴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부터도 그랬습니다. 예전부터도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컨설턴트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더욱더 그런 역할들이 더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라이프 코치 역할을 또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것.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데이터입니다. 이제는 개인 맞춤형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거의 전부입니다. 신정우 리더님도 결국 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들이 다 퍼스널라이즈드 되어 있다. 개인 맞춤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랜드 이글 점프업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그때 지호셉 대표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판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예.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이 유산균 시장, 프로바이오틱 시장의 판을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미 지금 판이 많이 HM 판마 쪽으로 이제 거의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한 군데 더 있다고 하는데 거긴 별로 많이 못하고 유일하게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 바이옴을 상업화한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이때 지호수 대표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홀자펠 교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프로덕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플랜과 비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오스 대표님은 역시 사업가입니다. 홀자펠, 사람, 프로덕트 플랜 우리한테 STP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자, 이미애 부사장님은 애석하게 또 사부면에서 좌측에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개인 맞춤형 마이 웰리스 랩으로 판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속 우리에게 두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판이 바뀐다라는 거. 안경호 리더님은 안타깝게도 발표를 못했지만 그래도 안경호 리더님이나 우리 모든 리더들은요. 판을 안 바꿔도 됩니다. 핀을 바꾸면 됩니다. 예. 개인 맞춤형 솔루션으로 개인 맞춤형 STP로 핀을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 그랜드 이글의 저 세계 최고의 그 뉴핀이 나온 그랜드 이글 그룹과 HM 파마의 그냥 직원이 아닌 대표 그리고 아메이의 부사장님 이 세 개의 그룹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 통찰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책위원들 그리고 탑리더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우리 이거를 빨리 공부해 보자라고 했던 정말 중요한 모임이었고요. 우리 그렇다면 그랜드 이글은 탑 오케이. HM 파마, 아메이, 마이 웰리스는 다 좋은데 그럼 우리 ABO들은 무엇을 하느냐? 개인 맞춤형으로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된다. 라이프 코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태까지 우리는 경험을 공유하고 감동을 공유했었는데 이제는
하나 더 플러스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언가 더하기 데이터라고 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습니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지금 3%, 지금 6%, 이제 막 오신 분들도 사실은 아메이 비즈니스 뭐 좀 닳고 2, 3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이제는 데이터 갖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학습하면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롯데쇼핑과 쿠팡을 비교를 해보면요. 2020년도에 롯데쇼핑은요. 매출액이 16조, 쿠팡은 13.5조. 여기는 영업이익 3,500억, 여기는 적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가총액은요. 쿠팡이 훨씬 더 많거든요. 무슨 차이냐면요. 롯데쇼핑보다 쿠팡이 훨씬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20대들, 남성, 여성, 40대 여자는 도대체 어떤 걸 더 많이 시키는지, 더 많이 구매하는지,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많이 쳐주는 거고요. 도요타랑 테슬라를 비교를 해봐도, 도요타는 연간 1천만 대 이상, 테슬라는 연간 130만 대밖에 못 판다 하더라도요. 테슬라는 무엇이 있냐면요.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들을요. 계속 모으고 있는 회사예요. 결국은 데이터가 경쟁력인 회사이고 물론 데이터가 없어도 플래티늄이 될 수 있고 브론즈 빌더도 될 수 있고 9%가 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는 이 바뀌는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내가 경험뿐만 아니라 데이터, 우리는 빅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빅데이터는요, HM파마랑 한국아메이랑 로그미에서 만드는 거고요. 우리는 스몰 데이터 만들면 됩니다. 3개에서 10개 정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마이랩, 그로잉랩, 마이웰리스랩, 거기 하나 더 바디키 앱, 인바디 이런 거에 대한 이거 다 신정리는 방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덧붙여 20% 라이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랜드 이글의 ABO들이 오늘의 이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 더 데이터가 중요하구나, 바뀌고 있구나,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한국아메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그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데이터의 소유자. 하지만 그 작은 데이터가 작지만은 않다. 개인 맞춤형으로 우리가 영양, 건강, 더 나아가 매력 경제 프로가 되는 사람. 프로가 되는 사람 무엇이죠? 내 가치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코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이 웰리스, 마이크로바이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로잉랩까지 합쳐서 20% 라이드.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우리 앞으로의 축이 될 것이다. 아메이가 처음에는 아빠들의 이런 돌격 앞으로 또 두 번째는 엄마들의 깨알 생활 전달 그 다음에 또 10년 전부터는 부부들의 프로슈밍인데요. 이제는 아메이 버전 4.0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다 성공하신 분들은요, 가치 제공자, 컨설턴트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데이터, 개인 맞춤 코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터닝 포인트고, 그날에 우리 그랜드 이글의 그 점프업 세미나에서 계속 이미혜 부사장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지오스 대표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개인 맞춤형으로 우리는 갈 거니까, 우리 그 그랜드 이글 ABO 여러분들 이 판이 바뀌는 세계에 같이 동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할 것인지 역풍을 헤치고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아주 큰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제목만 보고 좀 넘어갈 텐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이런 이제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우리가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죠. 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런 단어도 좀 어려웠고요. 포스트바이오틱 중에서 단쇄지방산, 쇼체인 패티 엑시드 이런 단어도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맥락을 보면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정말 20년 전에 대단했었어요, 사실은. 이 인간의 유전자를 알면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고 예방을 하고 혹 발생하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암도 정복할 거야라고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진짜 기대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예, 완전 손절당했어.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논문 수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별로 효과 없다라는 걸 알고부터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초파리 유전자가 1.5만 개였거든요. 인간의 유전자가 약 10만 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인간의 유전자가 2만 개밖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 유전자로 될 것이 아니고 인간은 미생물과 인간 세포의 복합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 그림을 많이 봤잖아요. 예, 이 그림은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우리 신체 내 곳곳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면역, 대사, 신경, 장 건강, 이건 진짜 중요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의 유전자보다 질병 예측과 예방에 더 중요한데, 인간의 유전자는 바꿀 수 없잖아요.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고 프로바이오틱스 투여할 때 그 반응도 달라요. 그래서 개인마다 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이 필요했고, 또 하나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분석도 포함되어 있는 것. 포스트 바이오틱스 중요한 거. 이게 우리 HM 파마가 성취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했다. 이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알면 과거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꿈으로써 미래를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키 컨셉이었어요. 자, 이거 데이터들은요, 다 넘어가고 마이 웰리스 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욕심을 부려서 마이크로바이옴도 좀 준비했다가 시간이 오늘 마이 웰리스니까. 자, 파트 3. 예. 개인 맞춤형 건강 기능식품을 제안하는 솔루션의 끝판왕이 마이 웰리스 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질병을 걸리고 이렇게 치료하는 시대에서 건강할 때 현명한 소비자들은 관리하는 시대다. 소비자 중심으로 간다라고 계속 한국암회에서 주장해 왔던 거고요. 여기에서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중심이 되는 게 개인화, 개인화되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이 되는 거고, 그게 데이터가 앱으로 연결되는 것. 예. 요거 세 가지를 지금 하는 건데, 이게 마이 웰리스 랩의 기본 컨셉이잖아요. 개인들의 정보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언가 솔루션이 나오고 그것이 앱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한국암회에서 빅데이터가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데이터가 새로운 오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한국암회이고요. ABO들은요, 이제 스몰 데이터, 내 거, 내 가족, 그리고 내 소비자들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솔루션을 제시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비즈니스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고요. 우리 그 조양희 박사님이 계속 프로젝트 99 이야기 했잖아요. 관리의 영역인데 결국은 건강한 상태, 반건강한 상태에서 치료 영역으로 가는 이 영역이 17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예방의 영역에서는 너무 개인 건강 관리에 의존을 한다. 여기에서 의사들이 무엇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잘 모르는 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프로젝트 99이며 이게 웰리스 랩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99%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 1% 치료받는 그런 시대를 살자 해서 이제 프로젝트 99를 암회의에서 계속 주장을 해 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정 리더님 이야기했듯이 혈압 있는 62세 남자, 당뇨 있는 64세 여자, 뭐 비만한 49세 여자, 혈압, 당뇨, 비만은 없는데 딱 그 경계에 있는 그 57세 이런 여성.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과연 건강한가라고 하면 이런 건강한 사람과 환자의 명확한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공통의 기전이 있다라는 거죠.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가 결국은 산화된다는 말은 하루하루 늙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라고 이제 결국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대사 스트레스는 결국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른 것이니까 이게 병으로 나오면 제일 유명한 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이렇게 나오고 염증 스트레스 요거 세 가지가 공통의 기전인데 이번에 마이 웰리스 랩에서는 이 노화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 질환에 대한 대사 스트레스 이거 두 가지를요 정량화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권오란 교수님이 이제 로굼이라는 그런 회사를 세우고 정량화했던 거죠. 이 정량화되는 게 신체적 스트레스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대한민국 특허입니다. 2021년도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해요. 예, 발명자가 이제 권오란 교수님이랑 기타 이제 몇 분이 이제 했죠. 또 하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이것도 권오란 교수님이 이제 발표했는데, 일단은 우리 로그미 프로그램에서 쓴 거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거, 신체적 스트레스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이거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게요. 권오란 박사님, 어떤 분이신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요 그림 많이 봤잖아요. 왼쪽 밑에 있는 그림. 이게 이제 2019년도에 뉴트리언트 학회지에 발표된 그 WX에 관련된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권오란 교수님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알팔파 뱃속에 지나가는 표지 있는 거, 2022년도에 있었던 그 메타 연구, 거기에서도 우리 권오란 교수님이 연구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 이 그림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 이 그림도 몇 번 봤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X에 대한 논문인데 이것도 권오란 교수님이 이제 참여해주신, 결국은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정말 우수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조양희 박사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 논문을 썼던 권오란 교수님이에요. 이 권오란 교수님이 조양희 박사님과 이제 꿈이 같은 거죠. 자, 권오란 교수님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개인 맞춤형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요. 조영희 박사님도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뉴트리라이트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어떻게 하면 적정 섭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업을 식약처, 왜냐하면 식약처에서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면 좋단 말이에요. 그 예산도 아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냈고, 로금이라는 데에서 구축을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또 하나 정말 아이러니하게, 정말 진짜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에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협력을 하는 HM 파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예. 자, 요거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 지구 하나만 읽어보면요. 조영애 박사님이 건기식 업계가 폰 모델 등 광고비로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획일화된 건기식 표시로 연구 성과 등을 부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를 활용한 홍보가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권오란 박사님은 정보 제공이 한계가 되어 있어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기가 어렵다,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거죠. 지금은 로금이랑 한국 아메이랑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HM 파마랑 로그무의 관계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똑같아요. HM 파마도 개인 맞춤형으로 건강기능 플랫폼, 건강기능 식품을 만들고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제공을 하는 회사고요. 로그미도 개인 맞춤형 기반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개발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건강기능 식품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렇게 합쳐졌고요. HM 파마랑 아메이랑의 관계는 잘 아시죠? 아메이가 일찌감치 HM 파마의 플랫폼 기술을 눈여겨보고 30억 가량을 HM 파마에 이미 투자를 해서 함께 성장을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아메이에서는요. 프로젝트 구글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근데 그러려면 무언가 개인 맞춤형이 필요했는데 HM 파마에서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을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로그미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얼마만큼 이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이런 플랫폼을 개발한 거죠. 이 뒤에는요. 식약처가 있었던 거고, 식약처는 왜냐,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개인 맞춤 적정 섭취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필요했는데, 이 HM파마랑 로그미가 둘 다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 받아서 22억씩 이제 지원을 받고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한 거죠. 결국 아메이, HM파마, 로그미 이렇게 기업 간에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조영희 박사님, 그 다음에 지오셉 대표님, 권오란 박사님 이렇게 사람 간에 연결됐고, 다 꿈과 비전,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으로 더욱더 건강한 헬스 앤 웰리스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이제 꿈과 비전이 연결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예. 그런데 솔루션은 누가 제시하느냐? 솔루션은요, 기업이 제시하지는 못해요. 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모자라고 어떤 식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게 제시를 하는 거죠. 신정을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뭐 체질량 지수가 좀 그거 하고 뭐 좀 세 가지 정도 나쁜 게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더블 X를 먹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시는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ABO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세 가지 기업에서 데이터가 나올 거고 이 데이터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 헬스 앤 웰리스 컨설턴트고 라이프 코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ABO들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고 이것들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베 베베 나는 뭘 좀 아는 놈,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베 베베 나는 뭘 좀 아는 놈. What I'm saying? 오빤 강남스타일.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지금 뭔가 좀 난해하고 좀 어려워. 뭔가 이렇게 코칭해야 되고 컨설턴트 돼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막 나오고 결국은 무엇이냐? 뛰는 사람 있는데 뛰기 너무 힘들잖아요. 우사인 볼트 얼마나 힘들어. 예. 날아다니기도 힘들어요. 예. 뭐 배트맨이나 뭐 슈퍼맨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좀 아는 놈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이 정말 많이 할 필요가 없고요.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 그 데이터를 보고, 아, 대중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가, 어떤 제품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이제 올 것이고, 그게 3월 달이고, 앞으로 3, 4개월 이제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이 신체적 스트레스,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옆으로 빠졌는데, 이 신체적 스트레스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사과 한 개를 넣었을 때, 이 사과 두 개가 나오는 이런 박스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함수거든요. 어떤 함이 있다라고 해서 펑션이라고 하고 기능이 있는 이제 함이죠. 여기 이제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닭 한 마리랑 돼지 두 마리를 넣었는데, 만약에 나는 닭이랑 돼지의 다른 부분은 관심이 없고 다리만 관심 있어. 다리만. 그러면 닭 한 마리에 다리 두 개니까 곱하기 2 하고 돼지 두 마리 다리 네 개니까 곱하기 4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요런 식인 거죠. 근데 신체적 스트레스 중에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또 있거든요. 신체 스트레스에서 산화 스트레스. 나는 산화 스트레스, 나의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데이터, 나이, 성별, 흡연을 하는지 GPT라는 거 있거든요. WBC,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수치, 혈색소, 크레아티닌 요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런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서 나의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고 이 복잡한 식을 권원환 교수님이 기본에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 위에 나이, 성별, 흡연, 이 GPT는 간수치거든요. 간수치, 그 다음에 백혈구, 헤모글로빈, 크레아티닌. 요거는요, 그냥 건강 기능에, 그 건강 검진에서 그냥 굉장히 많이, 그냥 하는 검사, 많이 하는 검사, 어려운 검사가 아니라 많이 하는 검사, 쉬운 검사, 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서 특허를 받은 거죠. GPT는 자꾸 나오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GPT는요, 간 수치를 말해요. 간 세포가 깨지면 나오는 어떤 물질이거든요. 이 GPT라고 하고요. WBC는 알고 계시고, 헤모글로빈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크레아틴은 뭐냐면, 우리 근육에서 생성되는 찌꺼기인데, 이 찌꺼기가 콩팥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면 크레아틴인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콩팥 기능의 수치를 보는 수치예요. 클수록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봐봐요. 나이, 성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거죠. 간 수치, 혈액 검사 수치, 콩팥 기능 수치 요걸로 개인의 산화 스트레스 지수를 만들었다는 것, 정량화했다라는 것. 내사적 스트레스는 우리 그냥 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이런 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개인의 나이, 성별,
SBP는 위의 혈압이에요. 우리 뭐 140에 90이면 위의 혈압, 이연기 혈압, 밑에 혈압, 체질량 지수, 혈당 아시고 HDL, LDL, 중성지방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계산식으로 해서 개인의 대사 스트레스 지수를 만들고 정량화했던 것이 이제 권오란 박사님이 이제 특허를 낸 거죠. 우리 건강검진 받아보면 뭐 당신의 혈관 나이는 몇 살입니다. 뭐 당신의 노화지수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온 건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자기네 그냥 회사에서 아니면 건강검진하는 그런 병원에서 조금 똑똑한 사람이 그냥 만든 거고요. 이걸 이제 제대로 정량화 해가지고 특허를 내고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를 만들고 네덜란드랑 TNO라고 했죠. 예, 10년 동안 거기에 있는 빅데이터도 이용을 했고 과연 개인의 대사 스트레스 지수가 몇 점이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5년 뒤 10년 뒤에 진짜 안 좋게 가는가 아니면 정말 오류가 있는가 이걸 다 검증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예. SBP는 수축기 혈압, 다이아스톨리 BP는 이완기 혈압, BMI는 체질량 지수.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신체적 스트레스고 이게 두 가지 산화적 스트레스가 하나 있고 대사적 스트레스가 있고 X축에 산화적 스트레스, Y축에 대사적 스트레스가 있게 하면 나의 위치가 점으로 나오잖아요. 예. 이것을 이제 마이 웰리스 랩에서 이게 만든 거예요. 로그미에서. 이 마이 웰리스 랩 리포트는 이제 신정 리더님이 다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그냥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요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강 점수가 있고요. 아까는 이제 노화랑 그러니까 노화는 산화고 만성질환은 대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거꾸로 해서 억제 분석 지수.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억제 분석 지수로 만든 거고 노화의 속도가 나오고 건강 내비게이션에 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건강 위험 요인, 그다음에 ABC 건강 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인트로덕션에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특허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결과 요약에서 아까 A 점수 나왔다 하고 우리 그 신정우 리더님은 노화 억제 분석 지수 75점 괜찮게 나왔고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 76점 아까 그런 계산식을 다시 역으로 추정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괜찮게 나왔다. 노화 속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28번째 정도 되는 이제 좋은 점수가 나왔고 그다음에 대사 점수는 100명 중에 41등 하는 점수가 나왔고 그래서 저 신정은 리더님 그 개인 그거 지켜주려고 이렇게 지웠는데 아까 그냥 다 말했더라고요. 예, 여기는 이제 체질량 지수 약간 0.001 정도 높았는데 AI라서 이게 좀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직관적으로 보면은 누구라도 잘 몰라도 빨간색 위험하고 초록색 괜찮고 노란색은 좀 이제 중간이고 해서 이 수축기 혈압이 2019년도, 21년도, 23년도 이게 지난 5번의 건강검진 자료를 불러올 수 있고요. 이게 그냥 로그미니까 불러왔구나, 아메이니까 불러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회사에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그 아무리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내가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있는 건강검진 자료를 앱으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거거든요. 예,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 2년 동안에 2년에 한 번씩 가면 지난 10년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이완기 혈압에서 고혈압의 기준은 140에 90인데 둘 중에 하나만 높으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55세 이하에서는요. 이완기 혈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130에 100이야. 괜찮아. 위에 혈압이 괜찮아서 괜찮았는데 밑에 혈압이 높은 것이 더 위험하다라고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복 혈당이 2019년도에는 이제 중간에 주위에 약간 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괜찮게 나온 거 볼 수 있고요. 요 수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HDL은 이제 우리가 말했던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LDL은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다 이제 좋은 거는 좋게 나오고 낮아야 하는 건 낮게 나왔죠. 체질량 지수 허리 둘레는 이제 뭐 나왔지만 일단 개인 정보니까 이거 했고 잘 나왔고 AST랑 ALT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쭉 항목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모를 만한 수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AST랑 ALT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간이고요. 간에는 이렇게 간세포들이 있어요. 근데 AST랑 ALT는요, 다른 세포에는 잘 없는데 이 간세포에 유독 많은 어떤 물질이에요. 근데
내가 간이 안 좋아서 간세포가 깨진단 말이에요. 간세포가 깨지면 간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AST랑 ALT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AST, ALT가 높으면 간세포가 깨져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고요. 이 비율은 여러분 이거 잠깐 메모 좀 하세요. 이 자료는 드릴 건데 자, 잠깐 메모를 하면 AST랑 ALT의 비율, 그러니까 ALT 분의 AST를 하면 대부분의 1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신정 리더님은 근데 다 수치가 낮아서 걱정은 안 하거든요. 30 이상이 되지 않아서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요거 2023년도 자료를 보면 ALT가 17이고 AST가 24거든요. 그러니까 17분의 24, 1보다 크잖아요. 이게 1.5보다 크면 무언가 독 중에서는 가장 흔한 게 이제 알코올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이 좀 무심이 된다. 그리고 이게 2가 높다 그러면 술로 인한 간독성이 90%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수치가 높지 않아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AST가 좀 높게 나와서 아마 그 자료에 AST가 좀 높다라고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인데 그게 콩팥에서 깨끗하게 클리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몸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크레아틴이 높으면 높을수록 별로 콩팥 수치가 안 좋은데 이것이 여기는 1.6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AB도 1.2를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1.2가 높으면 신장이 망가지고 있구나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봐봐요. 0.5보다 낮은 것도 위험하대. 뭐야. 0.5보다 낮으면 크리아틴 열심히 청소하니까 0.5보다 낮은 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크리아티닌이 근육에서 나오는 찌꺼기잖아요. 근데 근육이 너무 없으면 크리아틴이 원래 조금밖에 찌꺼기들이 별로 안 나와서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0.5보다 낮은 것은 정말 근육이 정말 없구나. 이건 신장 기능은 좋을지 몰라도 안 좋은 거야. 전체적으로 근육이 없어서 안 좋은 거야. 해가지고 여기 위아래가 이렇게 빨간색이 나온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게 결국은 기계가 딱 어떤 수치보다 좀 높으면은 빨간 글씨로 나와서 결국 인간이 한번 다시 봐야 되거든요. 신정원 리더님의 헤모글로빈 혈색소는요. 아까 자료에 보면 빨간색으로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사실은 좋은 거예요. 14.6, 15.2, 15.2 이거는 내 혈색소가 내 헤모글로빈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보통 여성분들은 12, 13 정도 있는데요. 14, 15면요. 정말 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간이 한번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온 폴릭을 먹을 게 아니라 이제 철분 잘 먹고 철분이 몸에 이렇게 충분하니까 혹시 빨간색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보고 해석해 줘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네요. 혈색소는 큰 이상 없습니다. 아까 거기 빨간색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나의 건강 위치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신정 리더님 이야기했으니까 노화 속도도 0.98로 1보다 낮았으니까 좋았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한번 읽어보면은 모르는 건 없을 것 같은데 AST랑 ALT가 30 이하면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 아시고요. 하나 여기서 조금 체질량 지수만 보지 말고 우리 그랜드 이글 그룹은요 근육량을 항상 보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인바디가 이제 그 센터에서 찍으니까 센터까지 소비자가 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인바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인바디 꼭 찍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요새는 관공서에서도 인바디 많이 하니까 인바디 찍으면 보여줘가지고 직접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면 좋죠. 예. 근육량이랑 뭐 저기 체질량 비율이랑 이런 거 보는 거 그리고 전체 기초 대사량 이런 거 보는 거. 삶의 질 하이 대단해. 예. 자, 그래서 건강 요인에 허리둘레탈, 체질량 지수, 수축기 이완기, 크레아티닌, 혈색소, 이거 다 아시고, AST, ALT는 조금 어려워서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인체 생리 네트워크가 수면, 눈, 코, 면역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
보니까 그 신정 리더님 갖고 있는 데이터 보니까 우리 수면에 관련된 거는 굿슬립 밸런스다. 눈 건강에 대한 거는 비전 아이디, 뉴트리마린 오메가3, 뭐 면역에 관한 건 더블 X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대로 해도, 이걸 보고 이대로 해도, 중간 이상 정도는 되는 ABO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컨설트 역할을 할 때, 조금 더, 해야 할 것을 제가 예시를 한번 이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성인 남성이 40세인가요? 이게 40세에 A 등급이 28.4%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보고 저도 약간 경각심을 또 느꼈고요. B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B등급이 10년 뒤에는 A 등급으로 다시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0%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요. 80대가 70대 80대가 제일 드라마틱해요. 예. 정말 휠체어 타고 들어오시는 분, 침대로 누워 오시는 분, 워커 이렇게 있죠. 예, 그거 자꾸 걸어오시는 분, 정말 젊은 사람처럼 허리 꼿꼿하게 펴고 들어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 그것은 돈이랑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다라는 거. 이미 큐어로 들어가면 치료로 들어가면 너무 늦으니까 어, 빨리빨리 20대, 30대, 40대부터 우리가 케어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건강의 가치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체질량 지수 말고는 다 좋게 나와서 이렇게 A 등급 나왔다는 거. 자, 53세 남자인데 이 로그미 웰리스를 했어요. 근데 간 수치가 높았고 당뇨 위험 나왔다.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제가 좀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이제 데이터 기반 퍼스널라이즈드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된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대원칙. 여러분, 자신감 가지셔요. 예, ABO 여러분들 뉴트리라이트 제품이랑요. 뭐 진짜 뭐 뼈를 깎는 습관 성형 말고요. 약간의 습관 성형을 하는데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100% 지금보다는 좋아져요. 예. 컨설팅하고 라이프 코칭하는 거는요.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바디는요. 가능하면 꼭 찍으셔야 됩니다. 예,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건강에도 좋고요. 우리의 피부에도 좋아요. 예, 이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쫙 끌려 들어와서 설명 듣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겨요.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너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들 너무 쏟아 부으면 안 되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하지만 소비자의 지갑을 미리 예단하면 안 돼요. 너는 뭐 돈 없으니까 뭐 데일리 플럭스고 돈 많으면 뭐 골든페이고 이런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통합적으로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서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진단받고 경구약을 보고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은요.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오히려 신뢰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거든요. 그냥 잘 관리하다 보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을 거야. 라고만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거, 최근 이제 2, 3주, 한 달 안에 있었던 분들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마이 웰리스랩의 결과는 없지만, 어쨌든, 80세 여자고,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약간의 인지저하가 있고, 인바디는 촬영하지 못했어요. 근데 황반병성이 있어. 그러면, 더블 X 마린 오메가 3 비전 아이디. 딸도 너무 자기도 엄마처럼 될 것처럼 너무 걱정해. 그래, 똑같이 권유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한, 내 진심으로 그 사람과 대화해서 이거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의 그 남편분인데요. 고혈압, 당뇨병도 있고 당뇨발도 있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누워서 와상 상태로 계시는 분이세요. 더블 X, 마린 오메가 3, 코큐텐 이렇게 해줬어요. 왜냐 코큐텐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항산화제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주위에 많아요, 여러분들. 50세 여성인데요. 유방암이 지금 여성들의 암 1등이란 말이에요. 항암 치료 받았어요. 친하지는 않아서 인바디 찍지는 못했어요. 더블 S를 권유를 했는데 더블 S 안 먹는 것 같고요. 비타민 D는요, 3정씩 먹으라고 했어요. 유방암과 비타민 D는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앞으로도 나올 텐데요. 정말 큰 관계가 있고요. 비타민 D, 이거 하나에 1000유닛이거든요. 3000유닛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거 병원에서 추천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받고 암 걸린 사람 정말 많잖아요.
파셀리늄 E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기간 중에만 중단하고요. 그렇지 않은 그 중간중간 사이에서는요. 이거 꼭 먹어야 된다라는 거. 35세 여자인데 이제 우리 병원 간호사거든요. 임신했는데 인바디는 안 찍었고 그냥 평균 이하의 체중이에요. 더블 X 칼맥디. 16주부터는요. 마린 오메가 3 드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메가 3는 거의 이제 임신 시에 이제 루틴이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언 폴릭은요, 그냥 철분제는요, 보건소나 병원에서 그냥 저렴하게 먹으라고 해요. 철분제 정말 막 역함이 가끔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빼놓고는요, 그렇게 하고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고, 평균 키고, 인바디에서 근육량이 아주 최소로 나온 학생. 모든 컨설팅 시에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인바디와 근육량입니다. 예. 그리고 물과 공기는 항상 기본으로 이스프링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20% 라이드, 그다음에 L7070이랑 생활 습관 이거는 꼭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건강 기능 식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말고 인바디, 이스프링, 20% 라이드, 그다음 생활 습관. 엄마를 교육시켜 줘야 돼요. 아이가 근육량이 떨어지는 거는요. 엄마의 역할이 커요. 이 한국의 엄마들이 정말 짠하게 살잖아요. 진짜 막 5만 원, 10만 원도 정말 아끼면서 살아요. 나 그 한국의 여성분들 정말 존경하는데 대신에 편의점은 좀 금지시켜 줘야 돼요. 예. 치킨, 피자, 편의점을 금지시키면서 프로틴은 좀 먹자. 근육량 그렇게 적은데 10대 때 근육량이 적으면요, 20대도 적고요, 뼈 밀도도 떨어지고요, 40대, 50대 때부터 굉장히 그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거든요. 미네랄 있는 물은 먹읍시다. 예, 온 가족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야식 금지하고요. 온 가족 20% 라이드 타고 프로틴을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바디기 식사 대용 쉐이크도 정말 좋거든요. 이런 분들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55세 남자인데 고혈압은 있고 당뇨는 경계이고 인바디에서 심한 비만, 근육도 많고 지방은 더 많은 사람들. 예. 본인은 걷는다고 주장은 하지만 어느 정도 걷는지 잘 모르고 가족력이로 뇌경색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은 이런 옵션들이 있잖아요. 맨즈팩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자. 6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먹지 말자. 우리 A7070을 같이 하면서 맨날 완료라고 올려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은요, 바디킴 IPC랑 20% 라이드가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답은 아니고 우리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고요. 별거 다 해봤는데 정말 안 빠지더라. 이분이 나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빠져요. 이런 분들은요, 마이크로바이옴 그 마이랩을 추천을 드려요.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요. 마른 비만이 있는 여성분들, 고혈압, 고지혈 있고, 인바디에서 체중은 정상인데 근력은 떨어져 있고 지방은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거 정말 대표적인 한국인 여성이거든요. 50세. 근데 막 갱년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구슬립보다는 루바블렌드 번들백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첫 2주간 그냥 2정씩 그냥 한 달치를 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일정 먹고요. 이제 다 하면 좋지만 그냥 기본에 충실해서 더블 X 오메가 3를 할 것이냐, 근력을 포커스로 20% 라이드랑 프로틴을 할 것이냐, 고지혈증에 맞춰서 코큐텐이랑 오메가 3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같은 그런 그림에서 보면 제품들이 다 나와 있기는 해요.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에서 제시를 해주면 그냥 중간 이상은 되지만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공부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랩은 언제 하느냐? 별거 다 했는데 정말 살 안 빠진 사람 있거든요. 프로틴 먹으면서 운동했는데 근육량 그대로인 사람들, 소화기 증상이 너무 심한 사람들, 자가 면역 질환이나 청소년이 되면 알러지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알러지 있는 아이들, 엄마 아빠도 작은데 아이도 작은데 너무 걱정이 많아 엄마 아빠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100, 200 주고 막 이상한 거 먹거든요. 그로잉 랩으로 토탈 케어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의 데이터 주인공 신정우 리더님 컨설팅 만약에 한다면 마인드셋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신은 그랜드 이글의 얼굴과 그랜드 이글의 몸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12월 16일에 크리스마스 파티 한 달 남았다. 그거 알려줘야죠.
혹 안 탄다면요, 우리 25센트 라이드 매일 10km 타라. 처음에는 25분 안에 타보고, 그다음부터 20분 안에 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톡스가 이제 각 그룹별로 다른데, 2회나 3회 정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1에서 1.5kg 체지방 빠지잖아요. 그리고 L7070 리더 습관 성형 할 때 매일 인바디, 내 만약에 파트너라면 매일 인바디 다이얼 체크해서 캡처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컨설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우리 퍼스널라이즈고 지금이 터닝 포인트고 우리 포지션 잘 잡아야 되고요. 25센트 라이드도 다 타. 그리고 데이터도 잘 모으고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길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우리 정도 공부하는 양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뭘 좀 아는 놈이 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이 웰리스 랩 레포트. 인바디 데이터랑 바디케 앱은 말씀 안 드렸는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그동안 사업하면서 잘 못 챙겼으면 잘 챙기시고요. A7070 습관 성형 ABO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ABO들끼리도 하고요. 나와 내 소비자들도 같이 몇 개 열어서 하는 거예요. 한두 명씩이라도 해서 세 명이면 세 개 그룹이면 대여섯 명 되는 거잖아요. 20% 라이드는요. 정말 컨설팅의 히든 카드고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물과 공기는 기본이고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가는 거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여성에게 소팔메토 권유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배우고 기억하고 습하는 거예요. 예. 건강기능식품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습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컨설턴트 포지션을 갖고 라이프 코치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은 컨설턴트라고 누가 자격을 주어주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자격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우리가 무슨 뭐 자격증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나는 이제부터 컨설턴트 포지션이야. 라이프 코칭 하는 그런 포지션이야. 라고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요. 데이터를 활용하시고요. 바디 앱도 활용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소비자가 아메이에 유산균도 있니? 나 이런 오메가3 먹는데 이거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큰언니도 살 빼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나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를 좀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비는 이성보다 감정이에요. 112 수익 구조를 꼭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설명할 때 이미 넌 사업 절대 하지 마 라고 말을 하고 그래도 알면 좋아라고 설명을 해줘요. 이 수익 구조를 알아야지 얘가 나한테 파는 게 아니구나를 알 때 더 마음이 편해져요, 그 사람이. 데이터는 과학이랑 통계지만 컨설팅은 아트이고 소통이고 인문학이라는 거. 학하고 기억하고 습하는 거. 우리 PB가 안 나오는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PB 안 나오는 소통을 많이 해야 PB가 나오지 계속 건강기능식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운동, 근육, 식습관, A7070 트렌드, 미래 변화, 자녀교육 이런 이야기 해야 되고요. 다른 영양제 먹는 것을요 인정해 주셔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나 락토핏을 먹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락토핏 먹는 걸 숨겨.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부정하면 내가 부정당했다고 생각을 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살짝 균주가 중요하단 말이야. 이 정도 그냥 이야기해줘요. 나 칼맥틴 먹으면, 이 칼맥틴은 2대1,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이고, 비타민 D가 좀 중요한데 별로 없는 것도 많더라. 그냥 0.01 정도 있는 것밖에 그런 것도 있어. 그 정도 이야기해주고, 내가 한번 봐볼까?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자, 작은 데이터 우리 3명에서 5명 정도의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처음 시작은. 그리고 결국은 좋은 컨설턴트가 될 겁니다. 왜냐, 제품이 너무 괜찮고 생활 습관을 잘 교정을 해주면 괜찮으니까요. 우리 뭘 좀 아는 그룹, 그랜드 이글의 화이팅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 와.